이 이야기는 일본 도쿄에 살던 다나카 히로시의 가족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 삶의 가능성을 발견한 감동 실화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을 믿었다. 도쿄대학 상경학부를 졸업한 후 일본 굴지의 공기업에 입사했다. 거기까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에겐 다정한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고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적어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더 이상 예전의 일본이 아니었다. 도쿄 교회, 집 근처의 슈퍼에 간 어느 날. 그날 그는 충격을 받았다. 쌀이 없다고요?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다. 미야기산, 니가타산 쌀은 전량 품절. 그나마 남은 것은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특수미였고 오케이지 한 포대에 3,600엔, 하나로 약 33,000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나라의 주식이 쌀인데 쌀조차 사기 어려운 나라가 된 건가? 쌀 부족 사태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지난 겨울 일본 농림수산성은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농가 붕괴를 발표했다. 젊은 농부는 사라졌고 수입 쌀은 이미 공급 한계를 넘었다. 도쿄 시민들은 한국산 쌀이나 태국산 쌀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한국 쌀은 프리미엄 상품으로 팔리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는 이미 엉망이었다. 아들 켄지의 중학교에서는 최근 3개월간 교내 폭력 사건이 12건 발생했다. 폭주족, 유튜브 도전 영상 촬영을 위한 괴롭힘. 교사들은 손을 놓았고 교육청은 조사만 반복했다. 한편 딸 사오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미 8개월째 등교 거부 상태였다.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고 TV에서는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나는 일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숨막히고 차가워. 그 말에 아버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나라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른 세상을 갈망하고 있었다. 딸이 하루 종일 틀어놓던 드라마 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사람 냄새가 났다. 아픈 어머니를 위해 이웃이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는 장면에서 딸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저런 사람 현실에도 있을까? 그 한마디가 어쩌면 가족의 운명을 바꾼 시발점이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을 맹신하며 살아가던 한 가족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 삶의 가능성을 발견한 감동 실화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감동적인 해외의 반응을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은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딸 사오리는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반짝였다. 그리고 도착한 곳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내리자마자 그들은 멈춰섰다. 공항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다. 도쿄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깔끔했다. 전자 입국 신청, 자동 출입국 심사, 공항 내 다국어 안내 키오스크까지. 그는 생각했다. 이게 일본보다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지하철을 타려고 공항철도로 향했다. QR코드 하나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출입구는 단 2초 만에 통과됐다. 플랫폼에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노약자 우선 탑승으로 안내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게 선진국이라는 건가? 호텔에 도착한 후 사오리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여기 사람들 너무 다정해. 카페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받아든 딸은 컵 옆에 작게 붙어있는 메모를 발견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반가워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요. 단순한 종이 쪽지. 그것 하나에 사오리는 울고 말았다. 그건 그동안 일본에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사였다. 다음 날 병원에 갔다. 일본에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진료가 이곳에서는 당일 예약으로 10분 만에 가능했다.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신분이었지만 진료비는 일본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도대체 이 나라엔 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지? 그는 정신이 멍해졌다. 디지털 행정, 청결한 거리, 질서 있는 교통, 무표정한 사람들 대신 다정한 미소가 있는 이 도시. 그는 점점 일본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서울에 머문 지 사흘째.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었다. 식사는 함께하고 대화가 생기고 웃음이 돌아왔다. 그중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히키코모리였던 딸 사오리였다. 아빠,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고 케이팝 콘서트도 직접 가보고 싶어요.
그 말은 그녀가 처음으로 미래를 얘기한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저 그녀의 눈빛을 오래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아들 켄지. 일본에선 친구도 없고 싸움에 휘말리기 일쑤였지만 여기선 편의점에서 점원 누나랑 농담을 주고받는 그 모습이 낯설 정도였다. 아빠, 여기선 이상하게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요. 일본보다 밝다고 해야 하나. 뭔가 편한 기분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묘한 울림을 느꼈다. 그는 서울 도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평소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디지털 행정 포털, 전자민원 시스템, 일본에서는 몇 개월이 걸려도 어렵던 창업 등록 절차가 단 몇 번의 클릭으로 가능했다. 일본에서 1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봤던 종이 서류와 도장, 팩스, 비효율의 행정이 여기선 단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 여긴 비전이 있구나. 아이들 인생도 나의 인생도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경력, 연금, 집, 인맥.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을까? 그날 밤 가족 모두가 잠든 후 그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늦은 시간까지 치안 걱정 없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여기엔 어떤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었다. 그가 잊고 살았던 열정의 냄새였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가능성을 따라 살기로 했다. 결심은 쉽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는 아이들의 미래를 일본에 걸 수 없다는 확신은 강했다. 가족회의를 열었다. 아이들은 조심스레 눈치를 보다가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 괜찮겠어요? 정말로 일본을 떠날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으로서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하고 싶어. 딸 사오리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작게 웃었다. 그 순간 이 가족은 일본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다. 문제는 현실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회사 상사는 말했다. 한국? 지금 장난해? 그 나라 요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금방 꺼질 거야.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일본을 버려? 친구들은 뒷말을 돌렸다. 딸이 히키코모리라더니 이제는 가족이 전부 미쳐버렸군. 그는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대가는 따르는 법이라는 걸. 그리고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그는 퇴사 서류에 서명하고 은행 잔고를 확인한 뒤 정든 집을 정리했다. 책상 서랍 속 도쿄대 졸업장과 회사 사원증을 하얀 봉투에 담아버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인생은 다른 페이지를 펼치는 거다. 하네다 공항. 짐을 붙이고 게이트를 향해 걸으며 그는 한번 뒤돌아보았다. 그가 평생을 믿어왔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너무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곳.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잘 산다는 것은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웃을 수 있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쿄의 불빛. 사오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 이 가족은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작은 월세집에서 아내와 아이 둘 그리고 아버지. 소박했지만 웃음이 있었다. 아버지는 한국의 IT 스타트업에 입사했다. 일본에서 쌓은 시스템 관리 경험과 한국의 빠른 디지털 문화가 놀라운 시너지를 냈다. 그는 6개월 만에 팀장이 되었다. 일 잘하시네요. 일본 분인데 이렇게 적응 빠른 분 처음 봐요. 그 한마디에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딸 사오리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는 간단한 인사를 자연스럽게 했다. 어느 날 학원에서 돌아온 사오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빠 오늘 어떤 언니가 저한테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김밥이었는데 그 언니가 직접 싸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일본 아이로 보였을 사오리를 그 한국 친구는 묵묵히 바라보다 도시락을 내민 것이었다. 그날 이후 사오리는 매일 학원에 가고 싶어 했다. 그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아이돌 연습생을 준비하겠다며 노래와 춤도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빠가 아니라
내가 가족을 이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히키코모리가 아닌 내일을 꿈꾸는 소녀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들 켄지는 학교 운동부에 들어가 한국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거친 성격 대신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다. 작은 체육대회 날, 켄지는 처음으로 골을 넣었다. 같은 팀 친구가 그를 와락 안으며 외쳤다. 켄지야, 너 진짜 최고야. 그 한마디. 일본에선 들어본 적도 없던 말이었다. 그날 밤 켄지는 노트에 한국어로 적었다. 나는 최고다. 그날 켄지가 처음으로 자존감을 단어로 기억한 날이었다. 일본에선 날 무서워했지만 여기선 다들 그냥 친구처럼 대해줘요. 내가 진짜 나로 살아도 괜찮은 느낌이에요. 어느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김치찌개를 나누며 웃고 떠들다. 아버지는 문득 말했다. 행복하다. 그 한마디에 가족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가족에게 과거의 상처는 미래의 힘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한국은 단지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이 가족은 이제 일본에서 탈출한 이민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다. 과거의 신념을 버리는 건 어렵지만 가족을 지키는 건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었다. 한국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마침내 진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은 누군가에게 삶을 바꾸는 기회의 땅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